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워킹맘입니다. 작년까지 어린이집을 다니던 딸아이가 6살이 되어 유치원에 입학했어요. 첫날 교실문을 열었을 때 담임선생님이 밝게 인사하며 맞아주었습니다. 유치원 입학 설명회 때는 볼 수 없었던 선생님이셨어요. 단정한 단발머리, 단아한 얼굴, 차분한 첫인상에 마음이 놓여서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남편에게 유치원 담임 선생님에 대한 첫인상을 이야기하니 너무 잘 됐다며 좋아했어요. 아이도 담임 선생님이 너무 좋다고 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 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회사 일이 늦게 끝나 남편이 아이의 하원을 맡기로 했어요. 그날 딸아이를 데려온 후 남편의 텅 빈 것 같은 눈빛을 본 것 같았지만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러겠거니 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저의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깊은 대화를 나눌 여유도 없었지요. 며칠 후 등원 준비를 하는데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선생님이랑 아빠가 친구래. 아빠랑 같은 대학교 나왔다고 했어. 정말? 응, 아빠랑 노래도 불렀었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은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지? 아이에겐 웃으며 와, 신기하다 라고 말해주었지요. 그날 아이를 데려다 주며 유치원 수첩에 적힌 담임의 이름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김지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설마 하며 생각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들여보내며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는 담임의 얼굴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어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도 손에 안 잡혔지요. 딸아이 하원할 때는 부 담임 선생님이 나오셔서 머릿속이 더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제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편의 옛 사진을 찾아봤어요. 대학 시절 사진 속 그녀와 똑같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과 같이 앨범을 보며 누군데 이렇게 가까이 찍혀 있냐고 물었을 때 농담처럼 가볍게 내 첫사랑이지 라고 말하며 어색하게 웃었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첫사랑 김지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가 우리 아이 담임이라니요. 다음날 그 사진을 보여주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 당신 첫사랑 김지윤, 우리 딸 담임이지?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아, 맞아. 나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 세상 참 좁네. 그 말투는 가볍게 들렸지만 제 마음은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제 마음은 풀 길도 없이 회사에서 일은 쉴 틈 없이 몰아쳤어요. 야근을 하는 날도 많았지요. 아이의 등하원 모두를 남편이 한동안 계속 맡아줘야 했습니다. 김지윤, 그녀가 신경 쓰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맡았던 프로젝트를 잘 끝내고 드디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왔어요. 딸아이가 저녁 식사 시간 내내 한 얘기는 온통 아빠와 담임 선생님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는데 대학교 다닐 때 아빠가 노래도 잘 불러서 아주 인기가 많았대. 아빠가 헤미스에서 팔씨름 1등이었대. 아빠가 데리러 오는 거 정말 좋아. 선생님하고 아빠가 얘기 많이 해서 나는 놀이터에서 더 오래 놀 수 있지롱.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남편과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잠들고 침실로 들어갔을 때 남편은 벌써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어요. 여보, 자는 거야? 오늘 피곤해서. 평소 같으면 제가 프로젝트 끝난 날엔 맥주라도 한잔 하자고 먼저 말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해? 남편이 이불 속에서 뒤척였어요. 그냥 우리 딸 유치원 생활 얘기했어. 잘 지낸대. 그것 때문에 애가 놀이터에서 한참이나 더 놀 정도로 오래 얘기하는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왜 그래? 나 진짜 졸려. 그 한마디에 더더욱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작은 것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남편이 거울 앞에서 머리를 평소보다 오래 만지작거렸습니다. 출근할 때 입던 와이셔츠도 유난히 깔끔하게 다려진 걸로 골랐어요. 오늘 중요한 회의라도 있어? 아니, 그냥.
그냥이라는 대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남편이 유치원 가는 시간, 시계를 보며 그가 그녀를 만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셔츠를 세탁하려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파스텔 톤의 예쁜 카드였어요. 김지훈 선생님 드림이라는 글씨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카드를 펼쳤습니다. 지난 생일 파티 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봉투에는 은서 아버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남편은 이걸 보여주지 않은 걸까요? 카드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늦어? 회사에서 회의가 길어졌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낯선 향기가 났어요. 향수 냄새였습니다. 남편은 향수를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향수 뿌렸어? 회사 동료가 신혼여행 답례품으로 돌린 거 뿌려봤어.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제 가슴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의 퇴근은 조금씩 늦어졌어요. 아이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핸드폰을 보면 읽음 표시는 떠 있는데 답장은 한참 뒤에 왔어요. 곧 들어갈게. 회의 중이야.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어두운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그녀를 만나는 건 아닐까? 일주일쯤 지났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 소파에 놓인 남편의 핸드폰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요동치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지난번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리한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늦은 시간 보내드려 죄송합니다. 김지윤. 새벽 1시 23분. 왜 이 시간에? 무슨 사진?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침대로 돌아왔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에 갔습니다. 저는 회사에 조금 늦는다는 연락을 하고 차를 몰았어요. 유치원 근처 골목에 차를 세우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아이 손을 잡고 교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지훈 선생님이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둘이 뭔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녀도 웃었어요. 그 장면을 보는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본 건 뭘까요? 옛 연인이 다시 만난 설렘일까요? 아니면 그저 아이 아빠와 선생님의 대화일까요? 그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참을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남편 회사로 전화했습니다. 여보, 점심 먹었어? 먹었어. 왜? 핸드폰으로 전화 안 하고? 핸드폰 안 받던데? 거짓말이었어요.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정말 회사에 있는지.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물었어요.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네, 괜찮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저녁에 남편이 정말 일찍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며 달려갔어요. 아빠, 오늘 선생님이 아빠 칭찬했어. 그래? 뭐라고? 은서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그 말에 남편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얘기? 지훈 선생님이랑 대체 뭐 하는 거야? 남편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무슨 말이야? 새벽에 문자하고 사진 주고받고 매일 유치원에서 오래 얘기하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그 사람 다시 만나는 거 아니야?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럼 뭐야? 나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남편이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던 거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뭘 말했어야 하는데.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제게 보여줬습니다. 사진첩을 열자 아이의 생일 파티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지난번 당신이 프로젝트 때문에 한참 바빴을 때 은서가 많이 힘들어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달 생일 맞은 아이들 모아서 단체 생일 파티 할 때도 은서가 시무룩하면 어쩌나 고민했대. 애들이랑 같이 웃게 해주고 싶다고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준 거고, 당신 바쁘니까 내가 이것저것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생일 케이크도 고르고 떡이랑 간식도 주문해서 보낸 거야. 그런 것도 처음 해보니까 은근히 어렵더라고.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새벽 문자는 선생님이 그날 찍은 사진들을 밤 늦게까지 정리해서 보내준 거야. 정말? 근데 향수는 갑자기 왜 뿌리고? 향수는 정말 회사 동료가 자기 신혼여행 선물로 준 거야. 그랬구나. 그동안 은서 힘들어한 거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당신이 더 미안해하고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근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미안해, 내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었구나.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을 의심한 것도, 제 자신을 믿지 못한 것도 모든 게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 남편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나는 지윤 선생님을 첫사랑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그건 정말 오래전 일이야. 지금 내 사랑은 당신이고 우리 딸이야. 그걸 의심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날 용기를 내서 유치원에 지윤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지윤 선생님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했는데 오히려 죄송해요. 은서 아버님과는 정말 옛날 대학 때의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죠. 그런데 정말 짧은 만남이었고 지금은 저도 제 가족이 있고 제 남편을 정말 사랑해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을 때 왼손 약지에서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녀의 남편과 어린 아들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은서 아버님이 생일 파티 때 잘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어머님, 회사에 많이 힘드시죠? 은서가 엄마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언제 와 하고 보고 싶어 하고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알고 은서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아세요? 맨날 우리 엄마는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그래요. 지훈 선생님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행복해요. 은서가 그래요. 상담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뭘 한 걸까요? 은서의 진짜 생일날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선생님이 엄마 칭찬 엄청 했어. 엄마가 제일 멋지대. 아이가 해맑게 웃었어요. 남편도 웃었고요. 저도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심으로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은서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다시 봄이 되었어요. 은서가 너무 좋아했던 지윤 선생님은 배우자의 전근으로 함께 이사를 가야 해서 유치원을 옮겨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은서에게 작은 편지를 주었어요. 은서야, 너의 6살을 나와 함께 해주어서 고마워. 엄마처럼 강하고 아빠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렴. 너의 부모님은 정말 멋진 분들이야. 선생님은 너의 가족을 응원해. 7살이 된 은서의 담임선생님은 경력이 정말 많으신 40대 분이셨습니다. 남편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치?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남편과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이제는 향수 냄새에도 늦은 퇴근에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신뢰가 아니라 흔들려도 함께 버티는 용기라는 걸 배웠어요.
의심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그날 새벽의 문자를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알아요. 오해가 쌓일 때까지 두지 말자. 그리고 대화가 통한다면 해결 못할 일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요.